안녕하세요, 수자쌤입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서도 밝혔듯이요, 저는 거의 100% 가깝게 독학으로 수학을 공부한 케이스입니다. 네, 개념 인강 들은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오로지 개념서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정석이라는 책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의 시중에 보면은 워낙 자세하고 친절하게 서술되어 있는 개념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정석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정석에 집착하지는 말자고요. 자, 어쨌든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저는 그 개념 파트에 있는 것부터 정말 꼼꼼하게 글을 읽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모든 핵심 단원의 시작에는요,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 가고, 그래서 이 공식이 있어, 핵심 개념이 뭐야 라고 알려주는 글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기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그 글은 안 읽고 문제만 거의 풀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통해서 개념 공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다 풀었어요. 당연히 이 과정은 문제를 다 푸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문제 풀었던 얘기는 이제부터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정석을 정말 잘 활용했던 내용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정석을 분권을 했어요, 저는요. 자, 보이시죠? 여기 안에 얘네들을 이렇게 분권해가지고 이렇게 얇게 여러 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날에 따라서 뭐 얘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뭐 2권 정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얇게 책가방에 넣어가지고 갖고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짜투리 시간이 있죠.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야자 끝나고 아빠 픽업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등등 정말 짧은데 뭔가는 하고 싶은 그런 시간대에 저는 이거를 읽었습니다. 마치 책을 읽듯이요. 자, 이미 저는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땐 여러분 그 개념 도출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세세하고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근데 2번째, 3번째 이제 읽을 때는 복습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가볍게 읽듯이 읽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이런 거였어. 자, 여러분, 제가 공식만 절대로 암기해서는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요. 왜 그랬냐면 개념이 도출되는 과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사고 과정, 수학적인 사고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수학 사고력을 높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도출되는 과정 안에 있는 쓰이는 그런 툴들이요, 여러분이 다른 문제를 풀 때 이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공식이 도출되는 과정을 선생님의 설명을 듣더라도 이해는 하고 공식을 외워야 돼 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었죠. 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입장은요. 절대 공식만 외우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있는 거 2번째, 3번째 풀어도 새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다시 알라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복하다 보면 그때마다 또 받아들여지는 속도라든지 내용 자체가 안 보였던 게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새로워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정석적인 어떤 풀이 과정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요, 그 선생님들은 어때요? 말로써 전달을 하죠, 개념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 이해될 수 있게끔 정제된 언어로 잘 전달을 해요. 그럼 당연히 누구라도 그걸 들으면 너무 잘 이해가 쏙쏙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책은 어때요? 그런 식으로 구어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게 되게 정석적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수학적인 기호 하나라도 어긋나면 편찬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되게 딱딱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안 돼.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소리야? 계속 인지 갈등이라고 하죠. 그거를 겪으면서 그 뜻이구나 라는 걸 계속 깨달으면 정말 수학에 대한 정석적인 풀이법이라든지 어떤 표현법, 이런 사고 과정의 흐름, 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익숙해지고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해설지에 있는 거더라도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올라가잖아요. 수학 독해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 필요 없어요. 책 한 권만 있으면 그 해설지를 보면 다 모든 게 오케이가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한테 100% 개념수로 독학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한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에서 제가 공부했던 그 방식에서 정말 좋았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차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장점이 뭐였어요? 장점은 바로 수학 독해력이 좋아지는 거고, 수학의 사고 과정, 어떤 흐름, 이런 거에 대해 내가 익숙해진다라는 거였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은 대부분 과외나 학원이나 인강 같은 걸로 공부를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익숙해지면 어때?
해설 같은 거 이해 안 되면 보기 싫어요. 그냥 냅뒀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진짜 이 책처럼 어떤 정석적인 수학의 표현법이라든지 그 흐름에 익숙해지셔야 반드시 고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은 개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분건을 해가지고 아 선생님한테 개념 설명 들었었고 그 공식 외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하고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짜투리 시간이 있을 때. 그러면 정말 베스트겠죠. 근데 솔직히 그것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숙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걸요.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습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을 거잖아요. 그때 모르는 문제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때 해설지를 독해하세요. 해설지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포인트가 있을 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자 하고 이해 안 되는 선생님한테 그럼 물어봐. 선생님 이거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 그게 반복이 되면 그 해설에 있는 포인트들이 점점 이제 모르는 게 줄어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수학 독해력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든 공부법에는요 장단점이 있어요. 독학을 100% 한다? 정말 자기 컨트롤이 필요하고요. 저 힘들었습니다. 정말 자기 컨트롤이 필요하고 진도는 더뎌질 수가 있어요. 그건 단점이지만 정말 강점은 수학 독해력이 쑥쑥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모든 공부법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혹은 부족한 거 이런 걸 판단하신 다음에 저 방법 괜찮은 부분이 저거니까 저걸 내가 살짝 내 공부법에 버무려 가지고 적용시켜서 점점 나를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공부법을 내 걸로 그러니까 나만의 공부법을 정착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